자,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72페이지입니다. 자, 수료 부정처사죄와 사후수뢰죄가 있죠. 자, 조문 제목을 보면은 수료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수뢰 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조문 제목은 두 개인데 항은 세 개죠. 그래서 이렇게 사후수뢰죄예요. 두 개가 사후수뢰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제 1항이 그 전위조의 죄를 범하여 수뢰 후 부정처사가 나와 있고, 그다음 제 2항은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퇴직 후 사후수뢰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처사 후 수뢰죄를 사후수뢰죄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광의의 사후수뢰죄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거고, 협의의 사후수뢰죄 그러면 요게 퇴직 후 수뢰죄 요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판례론 보겠습니다. 자, 기업번은 최근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죠. 수료 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뢰행위를 하던 도중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뢰를 하고 있던 도중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거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 따라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행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피해액이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행위를 한 이후에 저지른 뇌물수수행위도 최후 부정행위 이전도 수가 있었다네. 자, 부정행위 이후에도 수뢰가 있었고 그 전에도 수수가 있었대요. 그 뭐가 됩니까?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먼저 받고 부정행위하다가 수뢰를 하게 되면은 정답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이렇게 되죠. 그럼 부정처사 수뢰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뢰로 시작하면 안 돼. 처음부터 부정행위부터 시작하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우리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니은번. 자, 공사 입찰 업무 담당자가 비밀로 해야 될 공사 입찰 예정 계약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다음에 미리 알려줬네. 자, 돈 받았다는 말 없죠? 미리 알려줘서 부정처사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았죠. 금원을 수수하였다. 그럼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정처사 수뢰죄라고 해도 되고 광의의 사후수뢰죄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후수뢰죄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번. 자, 이미 공무원 지위를 떠난 이후에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돈을 받는 거는 수수죄가 아니고 사후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번. 자,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관련되어서 전문가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잠깐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새로 보유했던 공무원이 지금 소멸한 거죠. 따라서 그 외에 종전에 했던 직무와 관련되어서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성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자, 경찰관이 우체국에 가서 잠깐 한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경찰의 직무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경찰의 직무와 관계가 된 거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돈을 받은 게 뭐랑 관계가 있대요? 거기 써 있죠? 종전했던 우체국 일과 관계가 된 것이다 써 있잖아요. 그 우체국을 그만둔 다음에 받았잖아요. 따라서 뭐라고 됩니까? 뇌물수수죄가 아니고 사후수뢰죄라고 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알선수뢰죄입니다. 자, 알선수뢰죄 주체는 중재인이 빠져 있어요. 공무원만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지위 이용은 공적 지위 이용이 되겠죠. 공적 지위 이용을 해가지고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해설을 이제 해볼게요. 자, 공무원이 있는데 돈을 받았다. 뭐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 자, 알선 대가로 돈을 받으면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 알선을 통해 돈을 받아야 죄가 된다 이거예요. 얘가 이제 공무원의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알선 대상이 사인 알선 대상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플랜입니다. 자, 공무원의 공적지 이용이라는 것은 사적 관계 알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신분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알선? 법률상,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 관계 알선을 통해 돈을 받아야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과의 관계가 뭐 상하 협동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부서 공무원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D번. 자, 알선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알선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부정행위가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돈 받아도 나쁜 짓을 안 해도 제가 된다 이겁니다. 디귿번. 자, 알선의 상대방의 직무 내용은 특정될 필요가 없고 다만 너무 막연한 기대감 갖고는 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안이 존재할 필요도 없죠. 필요가 없다. 자, 공동 가흥의에서 없었다면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 직례죄와 직례물 전달죄가 나옵니다. 자, 먼저 판례론 첫 번째. 자, 뇌물 공여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수자가 받아들이는 행위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제가 성립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필요조건범위죠. 자, 뇌물 공여죄가 성립을 하려면 수수를 해줘야 돼요. 행위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받아줘야 됩니다. 행위를 같이 해줘야 된다고. 얘가 받아줘야 얘가 죄가 되는 거라고 얘가. 근데 얘가 또 죄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죄가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같이 해줘야 되지만 죄 성립 여부는 따로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자, 니은번. 뱀 증제자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사용하고 있던 중에 수혜자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상 사용할 당시에 기간을 추가 동그라미 추가 연장이 줬다면은 뇌물죄가 되겠지만 그런 추가 연장이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A 회사의 대표 갑이 자동차를 선물 받아서 3년간 쓰도록 무상 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인의 지위에서 배임 수재죄가 성립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국회의원 나가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그 무상 사용을 2년간 사용해 왔고 남은 1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임 수재로 받은 걸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뇌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이 된 다음에 사용 기간 끝나고 추가로 이제 3년 연장을 받으면 그때 뇌물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말입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그냥 배임 수재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판례이론 직뇌물 전달죄. 자, 직뇌물 전달죄는 그 133조 제2항이 있고요. 제3자에게 교부하고 받는 자가 전달을 목적으로 돈을 받을 때 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아래 가 보니까 공동 전범은 제외한다 써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돈을 주는 증례자. 얘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돈을 받는 수뢰자. 얘가 제3자. 그죠? 자, 근데 이제 얘가 돈을 이렇게 줘가지고 돈을 이렇게 전달했단 말이야. 전달했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3자가 돼야 돼요. 제 3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동 전범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사방주는 괜찮아. 교사방주는 제3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모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얘랑 공모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공모하면 단순 수뢰죄 공동 전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얘랑 공모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 증례죄 공동 전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가 달라진다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하고도 공모하면 안 되고 얘랑도 공모하면 안 된다고. 완벽한 제3자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뭐가 돼요? 제3자 뇌물 이제 뭡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주게 하면은 제3자 뇌물 수자가 되는 거고 얘가 전달하고 주게 되면은 직뇌물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방좀 괜찮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동 전범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어야만 제3자를 통해서 직뇌물 전달자가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 D번. 자, 직뇌물 전달 행위의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직례자 반환했어요. 제3자에게 전달하라고 주었는데 주니까 반환했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죄가 되지. 왜 죄가 됩니까? 직뇌물 전달죄는 전달하라고 주었을 때 받았을 때 이미 기소가 되는 거죠. 기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가로 2번. 자, 교부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로 3번. 또 전달해서도 별도의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래서 전달하라고 돈을 주고받았을 때 기소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다음에 실제 전달했어도 증례죄가 따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죠. 불법 실례니까. 그래서 전달하라고 주고받을 때 기소로 범죄는 끝났다. 그 다음에 뭐 전달했던 말했던 건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8번 뇌물의 몰수와 추행입니다. 자, 뇌물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서 몰수나 추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뇌물의 특정. 자, 금융이익은 언제부터 변제기까지의 그 이자를 계산해서 이제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제액의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때는 이제 판결 선고 시까지 기간 동안 이자를 산정하면 되겠죠. 자, 니은번. 자, 뇌물의 공활급품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몰수추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특정이라는 게 금액 특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건으로 특정된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돈을 드리겠습니다. 승용차대금 1,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말을 해서 금액은 정해졌지만 물건으로 특정되어 있지가 않죠. 물건 특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쇼핑백에 담아와서 여기 돈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된다고. 물건이 눈앞에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물건 특징이 안 됐기 때문에 몰수추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습니다. 자, D급번. 자, 직무 관련성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리할 수 있으면 관련성 있는 것만 추징하면 돼요. 근데 불가분으로 분리할 수 없다면 전부 싹 다 추징이 갑니다. 자, 1번. 자, 특경법 적용 여부에 있어서는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보게 되죠. 근데 그 합산액은 이번에 있는 것은 포괄일자 합산을 말하는 겁니다. 경합범위 아니에요. 자, 가불병이 이제 뇌물죄 공범인데 A한테서 돈을 받았어요. 2천, 3천, 4천. B한테서 돈을 또 받았습니다. 1,000, 2천, 1,000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는 포괄일죄고 요렇게는 포괄일죄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실적 경합범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얘네들 그 뇌물죄 적용법조를 가릴 때 특가법에 보면은 뇌물 액수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이상인 때, 5천만 원 이상인 때, 1억 이상인 때 형벌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그걸 정할 때 합산액 기준이죠. 자, 얘네들이 돈을 받아서 몇 대 몇으로 분배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합산액 기준이니까 요거 합산은 얼마 돼요? 9천이죠. 9천을 합산해서 법조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4천이죠. 4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합범인데 9천하고 5천을 합산해 가지고 뭐 1억 4천 이거 합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합범은 합산하지 말고 포괄일죄끼리만 합산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천을 합산해서 형벌이 예를 들어서 뭐 징역 5년 이하가 나왔어요. 그다음 요거 합산해 가지고 뭐 4천 되니까 징역 3년 이하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실형이니까 요렇게 실형 처리할 때는 중한죄를 뽑아서 절반 가중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번. 자, 서울시 옥천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자판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탁에 대한 부탁과 함께 돈을 제공받았는데 피고인이 제3자를 데리고 와서 골프를 치면서 제공받는 방식이었다면 피고인에게서 그 액수를 다 추징하는 거예요. 다만 증례자 비용은 빼야죠. 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증례자가 자기 상무를 데리고 나왔고 공무원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200만 원 향응이 나왔어요. 그럼 1인당 50만 원씩 먹은 거죠? 50만 원씩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의뢰받은 뇌물액수는 얼마예요? 자기가 받은 50하고 데리고 나온 친구 받은 50을 다 더해서 100만 원이 술액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한테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증례자가 먹은 거는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먹은 거잖아요. 자기 돈 사준 거잖아요. 요 두 개는 뇌물액에서 제외시켜야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몰수추징의 상대방. 자, 손해자가 만약에 뇌물을 받아서 그대로 본에다 돌려줬으면 증례자로부터 몰수추징. 그 다음에 소비했으면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면 되겠죠. 자, 증례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뭐 수표라던가 뭐 시계라던가 뭘 줬어요. 공무원한테. 근데 시계를 보관하다가 그대로 돌려줬다고. 그럼 얘한테서 몰수나 추징하면 되겠지. 근데 시계를 갖다 팔아먹고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얘한테서 몰수는 안 되니까 시계 없잖아요. 그럼 대가 추징하면 되겠죠. 이렇게 추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자기가 팔아먹고 나서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 꺼내갖고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말 쭉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 뇌물의 전달. 자, 기업번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100만 원 받았는데 거기 필요한 경비나 대가로 20만 원 썼어요. 그럼 20만 원 공제하지 않죠? 받은 액수 100만 원 전액을 다 추징하게 됩니다. 판례는 총액설입니다. 자, 니은번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유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수뢰자로부터 전액을 추징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 300을 받아갖고 20만 원 경비로 썼고요. 280만 원 돌려주라고 공범에게 주었는데 공범이 싹 다 먹어버렸죠. 안 돌려줬잖아요. 따라서
P1A에서 300 전부를 다 충족하게 됩니다. 자, T급번. 네, 그다음에 자, 리얼번을 먼저 볼게요. 리얼번. 자,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 100을 받은 다음에 받은 취지에 따라서 전달하라고 준 것을 30만 원 전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만 원만 충하면 되는 거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썼다면 그건 이제 소비 공개하지 않고 100만 원 전부 다 이제 충하면 되겠죠. 자, 갑이 공무원한테 100만 원 줬어요. 그럼 다 먹으라고 준 거죠? 그럼 이걸 뭐 20을 딴 데 쓰고 30 딴 데 쓰고 해봤자 상관없이 100만 원 전부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갑이 똑같이 100을 줬는데 이 사람의 취지가 뭐예요? 너 먹으라고 주는 건 60 먹으라고 준 거다. 40은 너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무원 병에게 전달하라고 주는 거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취지 자체가 전달의 의미로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60만 받을 의도로 받은 거고 40은 전달의 의도로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건 얘가 영득에서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제외하고 남은 것만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네, 써 있어요. 자, 그다음 D급번. 자,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자가 아닌 교사와 종범에게 일부를 사대금으로 주었다. 전부 충하게 됩니다. 까만 글씨 있죠? 공동수수자 아닌,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뇌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병은 교사범이고 정은 방조범이에요. 그죠? 얘도 공무원이라고 얘가. 그죠? 자, 교사했고 방조했고. 근데 현장에 나와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돈을 공동으로 수수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100만 원을 딱 가져나왔거든요. 얘한테 80을 주고 얘한테 20을 줬어요. 그럼 공동 수수했는데 얘도 공무원이라고. 그럼 얘한테서 이걸 추징하면 되는 거예요. 추징하면 되는 거고 얘한테 80만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공동 수수한 게 아니고 사후에 80을 받은 다음에 얘한테 사례금으로 20을 줬다고. 이거는 이제 공제하면 안 되지. 이것만 해야지. 그래서 공동 수수한 액수는 공제한 나머지만 추징하는 거고 받은 다음에 사람에 전달한 것은 얘가 자기 판단에 따라 쓴 거니까 이건 공제하지 않습니다. 80 전액을 추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동 수수자가 아닌 그런 써 있는 거죠. 그 법원 소개보에서 이제 공동 수수자인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금 관련된 겁니다. 자, 원천징수는 원천세무. 자, 우리가 이제 급여 형식으로 받을 때에는 3.3%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요. 그럼 그 공제한 나머지가 내 손에 들어오니까 그걸 추징하면 되겠고. 그다음 D번 부가세는 포함입니다. 부가 동그라미. 자, 물건 1,000원짜리 팔면은 10%가 부가세죠. 근데 900원에다가 부가세 10% 더해서 1,000원 다 내 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내 손에 다 들어오니까 내 손에 들어온 전액 1,000원 전부를 몰수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끝. 자, 공무부침 방해시입니다. 자, 공무방해죄는 이제 폭행 협박을 하면 죄가 되고 그 방해의 결과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이 경찰인데 범인한테 개석거라 그래. 개석거라. 말 안 듣죠. 소극적 불복종. 말을 안 들어. 막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제 얘를 막 잡으려고 했더니 얘가 막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면서 폭행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폭행 협박을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갑을 체포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경찰한테 대들어서 폭행 협박을 했지만 체포가 됐기 때문에 공무를 방해하지는 못했죠. 결국. 그래도 국가에 대들었다는 점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죠? 폭행 협박이 있으면 죄가 되고 방해 결과는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자, 그 판례이론 공무집행.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 협박에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방해할 의사는 조문이 없으니까 방해할 의사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 종류 포괄해서 보면 되겠고 D급번 직무집행은 꼭 현실적 행하고 있을 필요 없고요. 그 직무집행을 위한 근무 중이면 되는 겁니다. 꼭 체포 중일 필요가 없다고. 직무집행 중일 필요가 없고 범인 체포를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 중인 때 사무처리하고 있을 때 그때도 공무수행 중으로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로 2번 범인을 체포하면 되는 건 아니다.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을 때도 공무수행 중이다. 이때 때리면 죄가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 첩법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보호를 받으려면은 추상적, 구체적 방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법인 체포권이 있죠. 상황에 맞게 현행범 긴급체포 상황에 맞게 행사해줘야 되고 미란다 원칙 영장 방식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딱 보러 봤습니다. 범인이 벗어나는 건 보호되지 않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행위 당시를 기초로 객관적 판단합니다.
사후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 D번 추상적, 구체적, 방식 세 개 다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그럼 미란도 원칙을 고지할 때 고지하고 나서 체포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급할 때는 먼저 붙들거나 제압을 하고 나서 고지해도 좋다. 자, 다음 이제 아래 위협한 공무에 대한 방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갑이 가서 그거를 방해를 하고 경찰한테 상해까지 가했어요. 그럼 이제 공무집행 방해 상해가 된 건데 요거 하나제로 묶은 죄가 형법에 없죠.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상해죄를 별도의 죄로 잡아야 돼요. 상상적 경합범위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라는 죄는 없어요. 형법에. 두 개 떨어뜨려서 상경 처리됩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공무집행이 위협하다 이거예요. 위협하면은 공무방해도 안 돼, 상해도 안 돼, 둘 다 안 된단 말이죠. 둘 다 안 되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성요건의 당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고 이건 정당방해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기업번 자, 위협한 공무에 방해한 것은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다. 구별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사건의 경우들은 다 쉬운 것들이라 표로 딱 정리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맨 위에. 그래서 그 외교통상위원회 그 위원회가 이제 국회의원들 가서 법안을 발의하는데요. 법안 발의하는 데입니다. 자, 외교통상상임위원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러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당 당직자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이거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 경위가 그걸 막았단 말이죠. 막은 게 위법이야. 막은 게 위법. 그래서 방해 몸싸움이 벌어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근데 보좌진들이 가서 막은 거는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얘는 국회의원들 아니기 때문에 막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 그다음에 소란 피고 막 물 뿌리고 한 건 다 죄가 됐죠. 이렇게 다 죄가 됐습니다. 이거 빼고 다 죄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놨고요. 자, 그다음 표. 자, 왼쪽에 싸움 끝내고 40분 경과하면 현행범이 아니죠. 오른쪽 10분 정도 현행범 맞습니다. 첩보한 체포가 맞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 없는 긴급 체포는 위법이고 그 다음에 사고 차량으로 보이는 거 준현행범 체포는 적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미란도 원칙을 이제 고지를 했는데 원래 미란도 원칙을 고지를 다 하고 나서 체포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떤 여유가 있다면 막 도망가면은 붙잡고 고지하는 건데 여유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지를 하고 체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란도 원칙 일부를 고지했거든. 고지했는데 얘가 그 자기가 아니래. 난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형이 범인이래. 그래서 그래? 그럼 신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분 확인을 하다가 얘가 막 달라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를 고지했어도 신원 확인 절차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고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왼쪽에 뭐 체포한 후에 항의를 하고 나서 체포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건 뭡니까? 처음부터 고지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냥 항의하니까 그때서 어쩔 수 없이 고지했단 말이에요. 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법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미란도 원칙을 고지할 생각이 없었다. 전부 다 위법으로 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왼쪽에 그 영장 없이 막 강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 위법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요. 112 신고. 그래서 범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 강제 진입한다던가 전기를 끊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적법이다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불법 집회가 있는데 광주에서부터 버스를 못 타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건 불법이고요. 위법이고 오른쪽에 교도관이 이제 수용시설 내에 뭐 나치 사진을 막 붙여가니까 그거 뗄 수 있단 말이죠. 적법. 정보 입고 출입할 수 있고 범죄 관련 신분증 제시 안 했어도 적법이고 술 취한 자 제지해서 밖으로 나가게 했다. 다 적법됩니다. 자, 다음 이제 판례론입니다. 자, 그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그 방해행위는 그 방해할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이 2단계예요. 2단계이기 때문에 심리적 간접적인 폭행도 된다. 하지만 방해할 정도로 대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극적 불복종 경미한 폭행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라 말 안 듣잖아. 막 도망가잖아. 말 안 듣죠? 그렇다고 공방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계열치할 정도 제가 안 된다. 자, D번. 자, 공무원에 관한 협박은 객관적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 2단계죠. 2단계면 충분하고 현실적 공포심은 필요하지 않다. 항상 객관적 판단. 그다음 D번. 자, 전화 고성이나 음향, 소음, 기계 음향 이런 것들은 그 폭행이 될 수가 없죠. 다만
청각에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폭행이 될 수 있다. 자, 2번은 단순 소음이기 때문에 폭행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9월의 판례들. 자, 간단한 거 이제 표로 정리했습니다. 죽어버리겠다. 협박 아니죠. 근데 뭐 죽고 싶으냐 협박될 수 있고. 자, 목을 자른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협박이 맞아요. 하지만 술김에 흥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술주정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비교하셔보면 되겠고, 그 다음 차량 출발 들고 왔다. 그건 전부 다 소극적 불복종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장 부재 중에 윤활유랑 철판 조각을 뿌려놨어요. 자, 철판 조각을 사람 앞에다가 뿌렸으면 폭행이 될 수 있겠지. 사람이 없을 때 뿌렸으니까 사람에 관한 2단계 폭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고무방해 폭행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다음 그 오른쪽에 뭐 갑자기 뭐 넘어진다, 제가 된다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오른쪽에 맨 아래 가보면 그 출입문 두드린 사건 있죠. 출입문을 쾅쾅 두드린다고.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2단계 심리 폭행이죠. 고무방해 폭행 2단계 폭행 된다. 자, 재수관계. 자, 사람 수로 따집니다. 고무방해. 그래서 차례대로 같은 현장에서 하나 행위로 차례로 곧이어 순차로 같은 장소 연달아 하나 행위로 두 명을 때리면 상상적 경합범. 자, 위계 공식방이죠. 자, 공무원한테 위계를 썼다고 속였다고 거짓말했다고 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공무를 방해해야 됩니다. 공무를 방해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방해 결과가 꼭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방해란 말이 조문에 있죠. 따라서 판례론 기업반에 방해해서 필요하다. 자, 근데 만약에 방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수에 거치게 되는 건데 미수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죠. 그래서 방해 결과 꼭 필요한 죄가 뭐라고요? 직권남용죄, 위계공식방 두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D급번. 자, 이 사람이 이제 경찰관을 속였는데 경찰관이 불충분한 심사로 몰랐어요. 경찰관 잘못이에요. 근데 충분한 심사를 해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그럼 범인 탓이죠. 그럼 죄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1번. 자, 1번. 행정관청에 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신고 세무. 근데 출원에 관한 심사권이 있을 때에는 그 충분 심사, 불충분한 심사 나눠서 보는 거죠. 자, 갑이 이제 공무원한테 신고를 해요. 그 뭐 집회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 신고는 경찰이 뭐 심사권이 없잖아요. 심사권이 없으니까 공무가 방해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가나 허가를 신청할 때 있죠. 인가나 허가를 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심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심사해 갖고 허가를 해줄지 말지를 심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불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잘못되면은 공무원 탓이죠.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심사를 해도 잘못되면은 범인 탓이 되는 거예요. 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눠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사권은 꼭 실질 심사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현장 조사 실질 심사권은 경찰밖에 없어요. 거의. 나머지 뭐 구청이나 이런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형식 심사권, 서류 심사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위계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형식 심사권도 대상이 된다 써 있죠. 자, 미연번. 자, 사경제 그 위계 공식방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사경제 활동도 포함한 비권력자용도 다 대상이 된다 봅니다. 자, 그다음 비협번은 최근 판례예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대응 조치를 취하기 이뤘다면 위계를 써가지고 다 출동해 버렸네. 방해 결과 나왔네, 그죠? 위계 공식방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짓 신고로 인해서 경범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두 개 다 될 때 위계 공식방 하나만 성립하면 되고 경범죄는 그냥 봐줘라, 불가벌이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에게 위계를 썼다고 다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공무방해 결과 나와야만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계로서 위계는 누구? 사람을 속여 위계가 돼요. 방해 의사를 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방해 결과까지 나와줘야만 죄가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죄가 안 되는 판례 첫 번째. 과속 단속 카메라, 전산 데이터 삭제, 공모양해, 몰래 반입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사람에 대한 위계가 없는 것들이죠. 이게 없으니까 제가 안 되는 겁니다. 카메라 조작을 했다, 데이터 삭제했다. 그다음 공모양해는 뭐예요? 공모양해는
이제 갑이 범인이고 심사권자가 A, B, C 3명인데 다 같이 공모했대. 예, 공모했대. 다 공모했대. 그러면 누가 갑 A, B, C가 누구를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으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몰래 반입. 자, 굳이 소장 허가 없이 녹화 장비를 몰래 반입했다. 이 뭡니까? 단순 규칙 위반이죠. 단순 규칙 위반. 아침 9시에 학원을 와야 되는데 10시에 왔어요. 규칙 위반이죠. 그럼 누굴 속인 거예요? 사람 속인 거 없잖아. 그죠? 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되고, 그다음 이 사건은 이제 허가 없이 녹화 장비를 몰래 반입했는데 통상적 출입 방법이었기 때문에 뭐도 안 됐어요? 주거 침입죄도 선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던 판례죠. 최신 판례에서. 그래서 주거 침입죄도 선입하지 않았고 유예 공시방도 선입하지 않았고 무죄가 된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자,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다 제가 안 된 판례들인데 방해 의사나 방해 결과 부정된 판례들이에요. 자, 연구 실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자 제안했죠. 좀 마감이 늦어진 거 추가 논문 게재해 줬습니다. 자, 리스트 기간 만료 차량을 회수하려고 도난 신고했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불충분한 심사로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그다음 지방의원들이 갑을 의장 추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뭐 다 이제 방해 의사가 없었다 봐가지고 제가 안 된 판례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왼쪽은 제가 안 되고 오른쪽은 제가 되는 판례들인데 이제 제가 되는 판례들은 방해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네, 공, 증, 변시 타입되죠. 이거 새로 쓸까? 이렇게. 네, 공, 증, 변시 타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왼쪽. 자, 사인의 위기는 안 돼요. 사인의 위기 안 됩니다. 자, 경찰관서에 사인이 거짓 신고했다, 뭐 허위 신고했다, 허위 진술했다, 허위 기재했다. 제가 되지 않죠. 그다음 증명서도 사적 증명서 안 됩니다. 뭐 재액증명서, 준공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어쩌고 저쩌고 싹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사적 증명서 다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제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속여야 깜빡 속지. 증명서가 공적증명서야 깜빡 속지. 그죠? 자, 공적증명서 판례 뭐 있어요? 호구부, 관청 승인서, 여권 판례 3개 있죠? 하나, 둘, 셋. 3개잖아, 3개. 다 써 있어요, 책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무원이 공무원을 속이면 깜빡 속는다고. 사인이 속이면 안 믿어요. 근데 동료 경찰관이 야, 쟤 범인 맞아. 내가 어제 쟤 봤어. 그러면 동료 경찰관 말을 깜빡 속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 고위간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것도 공무원 국가 고위층이기 때문에 제가 된다 봤습니다. 자, 공적증명서, 관청승인서, 호거부, 최근 판례 여권 나왔어요. 여권 최신 판례입니다. 다 공적증명서이기 때문에 깜빡 믿고 속아준다고 이게. 자, 호거부는 중국 신분증이라서 우리나라가 볼 때 사문서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외국 주재 한국 영사관. 외국에서 중국에서는 중국 신분증이 공적 신명서라고.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용자 나옵니다. 자, 수용자가 이제 감시 단속을 피해서 뭐 핸드폰을 규칙 위반으로 핸드폰을 썼다. 이건 이제 제가 되지 않는데 변호사 접견을 하면 제가 되는 거죠. 자, 변호사 접견할 때 교도관들 뭐 하는지 CCTV로 볼 수는 있지만 밖에서 볼 수는 있지만 뭐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밖에 다 나가 있어야 된다고. 접견할 때 다 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가방으로 숨긴 다음에 핸드폰 주면 모르잖아 이거. 그러니까 충분한 심사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되고요. 자, 다만 이제 또 하나 판례가 뭐예요? 집사 변호사 판례 나왔죠? 집사 변호사 판례. 그래서 변호사 접견할 때 여기서 속인 건 없다. 속인 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심부름을 시킨 거죠. 집사 변호사한테. 그건 제가 되지 않는다. 교도관이 이제 면회는 감시할 수가 있지만 보이는 거리에 보면서 감시할 수가 있지만 밖에서 심부름 시키는 것까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제가 되지 않는다.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증 변 봤죠? C. 자,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감독관 속인 거 다 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판례가 제가 안 된 판례가 하나 있죠. 운전면허 구술 시험 판례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 구술 시험은 왜 제가 안 됐어요? 죄형법정지 위반으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자,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로통법에는 문맹자가 구술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시행령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문맹시험 구술 시험 볼 수 있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갑이란 할아버지가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따르면 제가 안 돼야 될 사람이 시행령에 따르면 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 법에도 없는 죄를 걸어놨으니까 시행령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돼서 무죄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인의 단순이기는 제가 되지 않고 타인 증거 제출 제가 됩니다. 자, 타인 증거 뭐 있어요? 타인 증거 타인의 소변, 혈액, 진단서 판례 3개 있죠? 그러니까 남의 거 제출하니까 충분히 심사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증 변시타 입. 그래서 입찰, 계약 이런 게 사용자 활동인데 이것도 공무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 나왔죠? 공증 변시 다 나왔습니다. 자, 판례들은 쉬워가지고 싹싹 이제 표로 딱 정리해놨어요. 자, 다음에 오른쪽. 자, 기타 모방일제 쭉 나오고 공무상 표시무효죄 쭉 나옵니다. 거기 아래가 보면 동그라미 1, 2, 3번 이게 정리 다 해놨어요.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여기는. 자, A가 채권자로서 이제 돈을 독촉하고 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강제 집행을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집행이 이제 개시가 된 거예요. 그다음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제 공무로서 보호를 받는데 종료가 이제 된 이후가 있겠죠. 이렇게. 자, 종료되기 전까지 공무로서 보호받는데 종료가 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제 입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개인 재산이 보호되는 법익이죠. 면탈죄로 보호됩니다. 면탈죄. 그다음 강제 입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공무가 시작됐으니까 국가적 법익으로 보호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무사 표시가 있는 동안이 공무상 표시 무효죄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공무는 끝나버렸잖아요. 근데도 이제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동산 강제 입행 형식무죄가 됩니다. 1, 2, 3 다 써놨죠? 개시 전 면탈죄로 보호된다. 그 집행 중에는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보호된다. 집행이 끝나면 형식무죄로 보호된다.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럼 집행이 끝났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 뭡니까? 명도 인도된. 그 채무자가 집을 그 명도 인도하고 쫓겨났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집행이 끝났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땐 형식무죄로 보호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우선 이제 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입행이 시작이 돼야 돼요. 강제입행 개시 전에는 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종료되기 전이어야 됩니다. 종료된 후에는 표시무효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채무자가 강제 명령 받은 사람이라면 얘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 말고 다른 제3자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써있죠? 제3자, 제3자, 온천을 이용해 오던 제3자 주체될 수 없다. 그 다음 부동산 강제입행 무효죄가 되기 때문에 공무가 유효할 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효할 때만.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때에는 그냥 놔둬도 무효니까 객체될 수 없겠지. 유효인 거를 무효로 만들 때 무효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럼 보호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무효 부존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집행이 들어가지 않거나 완료된 후에도 객체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자 승낙을 받았을 때 자, 원래 이제 국가가 집행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채권자를 보호해 주려고 집행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가 허락을 하면은 국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승낙받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적 법익에서 피해자 승낙에 따라 무죄가 되는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에 원동기 가동. 자, 원동기에 붙은 그 딱지를 찢거나 그렇게 훼손한 게 아니죠. 붙여둔 그대로 원동기만 썼다고. 그 압류 딱지를 찢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 죄가 안 되는 거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죄가 되는 경우 중에는 이제 뭐 아직 취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유효다 이런 판례도 있고 뭐 그 점유정 금지 가처분을 떨어뜨렸는데 그 이전에서 죄가 된 판례들이 있죠. 저 집주인 간접 점유자 집주인 임대인한테 줬어요. 그래도 이전했잖아. 처벌해야지. 저는 돈을 바꿔준 게 아니고 공짜로 줬습니다. 이전했잖아. 처벌해야지. 저는 원래 이게요. 원래 있던 데 갖다 둔 건데요. 그래도 이전했잖아. 처벌해야지. 그래서 이전 금지 가처분을 떨어뜨리면 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잘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임대인한테 줬거나 부상으로 줬거나 원래 있던 장소에 이전했어도 명령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명도 인도된 퇴거 집행된 집행이 끝났다는 걸 암시하는 문구들이죠. 그땐 표시무효죄가 아니고 형식무효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판례. 자, 그 아래 이제 141조가 있는데 이제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제1항, 공용물 파괴죄가 제2항입니다.
보니까 죄명에 무효 파괴 써 있네. 근데 142조도 공무상 보감 무효죄죠? 무효라고 써 있네. 자, 국가적 법익에서 미수를 처벌하는 게 뭐가 있어요? 불법 도주 파무침이 있죠? 불법 도주 파무침. 그죠? 예. 불법 체포 감금죄, 도주죄, 파괴죄, 무효죄, 침해죄 다 미수를 처벌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 무효죄, 파괴죄, 침해죄 이런 것들 다 미수를 다 처벌합니다. 자, 공용서류죄가 있습니다. 자, 공용서류. 자, 공용서류도 보도록 할게요. 출제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 파트가 이쪽이. 자, 이제 공용서류가 있는데 공문서건 사문서건 둘 다 객체가 되죠. 왜? 공무소가 사용만 하면 되잖아. 사용만 하면 되니까 명의자가 공무원이건 사용은 상관없는 거예요. 다 객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 쓰다가 아직 미완성 상태예요. 미완성 상태인 경우도 제3자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침해하면 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작성자가 이걸 침해하는 건 괜찮죠. 내가 쓴 거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되지 않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작성을 끝낸 다음에 다른 사람, 뭐 을의 어떤 객관화가 된 경우에는 작성자도 찢으면 제가 되죠. 그래서 뭐 제3자가 간인을 찍었다든가 상관 결제돈을 찍었다든가 그럼 이제 갑이 찢었을 때 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 공문서, 사문서, 명의자에 상관없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만 하면 공용서류입니다. 보호를 받고요. 미완성인 경우도 작성자 말고 제3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건 최근 판례네.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서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보호해줘야지. 아직 완료가 안 됐어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무효행위. 자,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침해해서 찢으면 죄가 되고 권한 있는 자가 찢는 건 괜찮다 이렇게 되죠. 근데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니은번처럼 객관화된 단계에서 제3자의 간인이나 결제 조항이 있었을 때 찢으면 죄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 판례 보면 이제 무효죄 부정 판례가 있죠. 거기 경찰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폐기했다. 거기 이제 최근 법원성의 기준이 하나 떴어요. 그거 이제 보면은 자, 경찰관이 이제 명예훼손 사건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 참고인 진술서를 쭉 쓴 거예요. A의 진술서, B의 진술서,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다 썼는데 사건 현장 진술서가 내용이 다 똑같아.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폐기한 거예요. 폐기. 가져와서 가서 폐기하세요 했다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가져와서 폐기시킨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건. 필요한데도 폐기하면 제가 되겠죠. 그 무죄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아래 5번 가보면 자, 우리 현법에 공무집행상해죄 없죠. 고무방해치상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특수 고무방해치상죄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도주죄입니다. 야, 도주죄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벌써 됐네. 오늘 강론 끝나고 총론 들어갈 수 있을까?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